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2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4강의 주제는 정책 집행론입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제3편 제5장 정책 집행론이 본 강의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집행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분석, 정책 결정에 이어서 나타나는 정책 집행입니다. 그 다음 뭐죠? 정책 평가죠. 정책 의제 설정이라든가 정책 분석, 정책 결정까지는요, 상당히 가치 판단적 요소들이 내포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 집행은 여기서 결정된 것을 순순히 실현해 나가는, 구체화 시켜 나가는 구체화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규제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입법화하는 거죠. 파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거나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원이나 조정 정책 같은 경우는 예산, 뭐 인력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는, 보통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전을 많이 하죠.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필요한 정책 대상 집단에게 재원을 배분해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여기는 매니지먼트다, 관리 행위다, 이렇게 봤고요. 이거는 관료제 체제 내에서 여기까지가 어쩌면 투입 기능이죠. 투입 기능. 그래서 이 부분이 박스입니다. 박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출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 부분이 산출로 나오는 거죠. 산출이 이루어져서 그 산출에 대한 피드백이 나타나는 것이 정책 평가고요. 사실상 이 전통적 관료제 이론에서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이 집행은 후행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쪽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리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특히 예산과 인력의 투입과 관련된 부분, 자원의 동원이죠. 우리가 자원 동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론이라든가 인력관리론 이런 쪽이 행정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정책 집행론이 그 정책학 쪽에서 그 초점을 받게 된 계기는 이제 1960, 70년대 때 미국에 있어서 이제 존슨 행정부에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슬로건 하에 각종 그 빈곤 퇴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요. 특히 오클랜드주에서 실시한 그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취업 프로그램을 위하여 막대한 3천만 불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작 3년 동안 뭐 22여 개의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아주 그 빈약한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정책 집행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 분석과 정책 결정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마련됐으면은 집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정책 집행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 과정을 분석한 그 학자의 그 분석의 사례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그 정책
집행 실패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책 집행에 참여 기관이라든가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 또 그다음에 그 중요한 그 정책 집행자의 어떤 그 지위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정책의 어떤 목표에 대가 상당히 모호하거나 그다음에 그 너무 많은 기관들이 정책 집행에 관여하거나 참여했다. 뭐 이런 등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원인들은 사실상 그 연방제 국가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연방제라는 것이 연방에서요. 연방 정부가 이제 각 주정부로 나뉘고요. 주정부에서 또 하위 지자체 뭐 시군 이렇게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방제에서는 연방 국가가 그 어떤 그 조세라든가 대외 국방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국가 전체의 정책 결정만을 수행하고요. 대부분의 그 정책 사안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각각의 카운티라든가 이런 그 지자체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정부 하나하나가 다 이 독립적인 정부거든요.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왜 이 주정부 단계에 가서 왜 이렇게 정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절적 모형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정부 시스템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 에이전시라 그래가지고요. 많은 외부 기관들에 의해서 정책 집행이 어떤 그 컨트랙트 아웃 방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참여자들이 있고 또 의사결정의 이 계층들, 의사결정점들이죠. 노드라고 하는요. 이 의사결정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독립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그 거부와 변형이 이루어지고요. 일사불란하게 상위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이 실패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립스키 같은 학자는 그 일선 관료의 그런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정책 집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체화 과정인데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어떤 그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그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그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구체화되거든요. 집행 단계에서. 사실 정책의 목표보다는요.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의 수단이라든가 이건 수단이죠. 수단 그다음에 또 그 수단의 또 하위인 정책 도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상 어떤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부에 의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데요. 법은 포괄적인 방향 그리고 추상적인 규정들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어떤 그 운영 지침과 구체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행정부에서 어떤 그 재량권에 의한 그 정책의 구체화가 좌우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상적인 규정, 그 다음에 재원의 동원 여부 이런 것들이 일선 행정관료의 재량권하고 맞물리면서요, 상당히 정책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결정 단계에서 정책이 결정되고요. 정책 목표가 결정되고 그 나머지는 그냥 구체화 단계다 라고 본 전통적인 그런 접근법이 사실상 현장에 와서는 그대로 이루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정책 집행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정책 집행에 대한 그 접근법은 크게 고전적 집행 이론하고 현대적 집행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집행론은 이제 정책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집행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이고, 정책 결정에서 정책 집행으로의 일방향성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적 집행가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완전히 이원적으로 나눌 수 없다. 사실상 뭐 어디까지가 정책 결정이고 어디까지가 정책 집행인지 현장에서 사실상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이 끝난 다음에 정책 집행만 이루어지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목표의 수정도 이루어지고요. 원래 설정했던 정책의 내용이 집행 단계에 와서 상당히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은 쌍방향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 집행의 모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고전적인 모형으로서 나카무라 스몰로드의 정책 집행 모형인데요. 그 표 3-19에 있는 것처럼 이제 5개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결국 이 모형들은 고전적 기술자형은 이제 그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것을 정책 집행자들은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를 뿐이다 라는 그런 모형이고요.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정책 집행자가 정책 결정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참여한다, 이런 모형입니다. 이 관료적 기업가형의 대표적인 그 사례들이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기업가처럼 이 관료들이 정보와 어떤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서요, 그것을 어떤 정책 결정자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료 집단이 필요로 한 그런 내용들을 이 어떤 트라이드 방식으로 얻어내는 이런 형태가 사실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각종 그 상임위원회가 의회에서 열릴 때도요, 행정부의 그 관료들이 의회에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그 질의응답에 대해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 관료 집단이 정책 결정에 밀접히 어떤 그 참여하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간다라는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관료적 기업가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모형을 오늘날에는 이제 크게 2가지 모형으로 나눕니다. 이 하향식 접근법하고요, 상향식 접근법으로 이렇게 대분합니다. 이 하향식이라는 것은 이제 탑 다운 방식이고요, 상향식은 버텀 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향식 방식은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특정한 시점에서 정책을 실행하면은 시점 2에서는 Y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그 일정 표의 구체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T1 단계에서 X1이라는 정책을 실행하면요, T2 시점에서는
Y1이라는 이런 그 정책 결과가 발생하는 이런 그 순차적인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상향식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 이 정책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것의 구체화가 실현되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책은 구체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 목표가 이렇게 그 정보가 이렇게 상층부로 모여서 형성되듯이 이익의 결집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이 일어나서 정책 목표가 구체화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정책 집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상향식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향식 접근법과 이제 하향식 접근법은 결국 이제 그 하향식 접근 방법이 나카무라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고전적 기술자형이라든가 지시적 위임형에 해당하는 모형이고요. 상향식 접근법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나 재량적 실험형에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책 집행에 관한 이런 그 두 개의 모형을 보듯이요. 정책 집행이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집행을 통해서 목표가 수정되고 또 목표의 상당 부분이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이런 관계를 볼 때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을 이원적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바티에하고 마치만이라는 그 학자들이 제시한 정책 집행의 그 성공적 요인들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문제 처리의 용이성, 두 번째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세 번째 집행에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 등을 들고요. 이를 위해서 6가지의 그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 정책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돼요. 이 목표가 모호할수록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이 충분해야 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자원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정책이 집행될 때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 체제 내에 존재하는 어떤 그 분위기, 신뢰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상당히 그 실현되는 과정에서 다른 차이점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그 목표와 자원의 동원 측면에서도 어떤 그 정책 집행이 성공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면서 이러한 정책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수능이냐 수용이냐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수능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요, compliance이고요.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복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용은 이건 acceptance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수능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갖고 있는 강제력에 대한 굴복입니다. 규제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의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이런 그 강제적 구속적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정책 대상 집단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수용은 그것을 내면적으로 인정하는, 즉 도덕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당성. 그러므로 이 정당성까지를 확보할 때 정책 집행은 상당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으로서 하나가 이 정당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 형성 자체가 상당히 어떤 민주적인 통합제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 지도 체제라 그랬죠. 사회 지도 체제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될 때 그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러한 정책은 정책 대상 집단에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정책 집행은 단순히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계적인 관리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통해 가지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의 수정 등을 처리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집행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